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요새는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에게는 이야기를 했겠죠, 이 언저리에서. 그리고 제가 차트 교육을 했던 분들에게는 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비트코인의 바닥, 즉 암호화폐의 바닥 자리를 제가 이야기를 했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가 조금 오는 편입니다. 전화의 내용들은 뭐 뻔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대신 굉장히 마음의 귀를 열고 들었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그리고 지금 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시드는 주식을 던지고 만든 시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했고, 시대가, 세상이 제가 이해했던 그런 틀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 상황들,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들, 전염병, 비트코인을 10년 빨리 오게 했던 이유들,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원리, 이더리움이 무엇인가, XRP가 무엇인가. 제가 한 달 전쯤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막 알아차린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정말 대단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분들 또한 시작을 했구나. 지금은 비트코인이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진실이 있다. 이제 그분들 또한 제가 6년 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하지만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하지만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가지고 지금 시내 주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가치들을 그분들 또한 알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몇몇 분에게 이야기했던 분들에게서 그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고맙다는,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멤버십 회원분들도 제가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생기니까 이제 또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언제 던져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다. 더 노려라, 더 느껴라, 더 벌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승장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이 자리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죠. 거래량이 터지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그때가 바닥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모든 자산군들이 마찬가지다. 거래량이 터지면 던지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맞물리겠죠. 던지는 사람만 계속 있다면 더 빠지겠고, 사는 사람만 계속 있다면 가격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 분기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거래량이 터져도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그런 예측들을 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적 분위기가 비트코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비교를 굉장히 또 저는 여러 번 드렸었고, 비트코인이 눈에 보이는 가치라면 XRP는 잠재력의 가치죠. 진정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면 왜 XRP가 더 큰 상승을 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뭐 워낙 비교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면 지루하니까 그거는 궁금하시다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6년 전에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이해했을 때 뭐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었던 인터넷 플랫폼들, SNS, 스마트폰, 디지털, 이런 것들, 스마트폰 안으로 뱅킹, 유통, 미디어가 들어오는 순간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될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결제의 도구, 거래의 도구가 바뀔 거란 예측을 했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인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디지털이 없이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저녁 이제 잠을 이루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더 이상 아날로그적, 구시대적 그런 신뢰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거를 인정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원리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왜 이 세상에 인류에게 왔는가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신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겠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코인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암호화폐로 끝나겠죠. 뭐 XRP나 비트코인으로 끝나겠죠. 결국 세상 사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는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사라 하면 사겠습니까? 사게 하는 거죠. 공부해라 하면 합니까? 공부하게 하는 거죠. 영업을 잘하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의 마케팅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를 외쳤지만 S를 했고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 영상을 들으신다면 변함없이 좋아요도 누르시고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전쟁이 남았죠. 어디까지 봐야 될까? 언제 던질까? 요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더 어려운 고민에 맞닥뜨렸을 겁니다.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놈이 어떻게 상승을 할 건지 어떤 놈이 어떻게 쓰일 건지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경험해야 될 그런 뭐 상황들이겠죠. 어쨌든 요새 제가 자주 쓰는 말 이제 떨어지는 마음고생은 끝. 이제 상승을 보는 마음고생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는 55,000불보다 상승하는 28,000불이 왜 더 똑똑해 보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요새 이야기 드리고 있는 차트 비트코인의 대상승 시작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대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 또한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새 계속 여러분들의 시드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6.25개가 아닌 3.125개 보상을 받습니다. 채굴장. 그리고 반감기 전에는 항상 대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블랙록 참 시기적절하게 그 꽃 파티를 보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위해서 불꽃놀이를 위해서 그 전에 SEC가 아주 활짝 큰 호재를 던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포트폴리오가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비율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은 단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XRP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그들의 포트폴리오 또한 궁금하시죠? 제레미 호건, 존 디튼 연양반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가 궁금하시죠? 먼저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는 딱 두 개 XRP와 비트코인 참 심플하죠. 오히려 이런 투자 방법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 비율은 XRP가 75% 그리고 비트코인이 25%. 왜 인상적이죠? 왜 배운 놈들이 XRP를 좋아하는지, 왜 처음에는 비트코인 하다가 XRP로 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 비슷한 A씨가 될런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광주에는 그 아울렛이 없어요. 그러니까 쇼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광주 분들이 꽤 경기 쪽으로 많이 올라가죠. 쇼핑을 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거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쇼핑을 가지 않는다면 광주에서 쇼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겠죠. 브랜드도 몇 개 되지 않은 그런 백화점을 가서 쇼핑을 한다. 요게 비트코인 같아요. 아주 좋죠. 와, 대박이다. 명품들이다. 비싸다. 뭐 이러겠죠. 그런데 어느 날 경기도에 있는 모 아울렛을 갔는데 광주에 있는 브랜드의 10배, 20배 정도가 깔려있고 가격 또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할 때 쇼핑으로 비교를 하면 이거 같아요. 현타가 오겠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더 큰 가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란 건 아니에요. 가치로 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그 어떤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테슬라가 만든 최신형 자동차를 원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제레미 호건 XRP 75%, 비트코인 25%,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루머를 창출해내는 존 디튼 변호사는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XRP, 3위가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세계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눈치채셨죠? 배운 놈들은, 아는 놈들은, 암호화폐 생리를 이해하는 놈들은 요놈 세계 안에서 모든 걸 끝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존 디튼, 나는 투자할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히 했다. 모두 다 아니라고 할 때 본인은 S를 했다고 했죠. 미친놈 소리를 충분히 들었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미친놈 소리 들어야 된다고 했죠. 저도 그랬죠. SEC 소송이 덜컥 걸리니까 이때다, 추매할 때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겠죠. 사라진다고 했겠죠. 빵원 간다고 했겠죠. 진심을 걸겠습니다. SEC와 더 많이 싸울수록 XRP를 더 많이 구매했다. 나는 우리가 법정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었고, 우리는 악당들과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EC가 7억 7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리플 측은 2천만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제가 뭐 항상 합의로 끝날 것이다, SEC는 그렇게 삥 뜯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 사례들 살펴보더라도 2천만 달러 정도가 충분히 적정 가격이라는 데이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합의야 언제든지 그냥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다면 충분히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존 디튼이 XRP에 대한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XRP는 최고의 성장 궤적을 보이고 업계 최고의 결제 솔루션이 될 것이다. 분명히 국경 간 결제는 외환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이다. XRP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전체 시장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갈 것이다. 그래서 XRP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이 유튜버가 말한다 그래서 이 코인, 저 유튜버가 말한다 그래서 이 코인, 조금 찔끔찔끔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런데 단연코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 요놈 세 개를 집중 공략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을 느끼기에는 날씨가 너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요새 빈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빈대도 조심하시고 참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고 살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걸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비트TV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요새는 제가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분에게는 이야기를 했겠죠. 이 언저리에서. 그리고 제가 차트 교육을 했던 분들에게는 또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비트코인의 바닥, 즉 암호화폐의 바닥 자리를 제가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가 조금 오는 편입니다. 전화의 내용들은 뭐 뻔하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대신 굉장히 마음의 귀를 열고 들었겠죠. 그리고 그분들은 받아들였고 인정했고 그리고 지금 꽤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시드는 주식을 던지고 만든 시드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같이 어떻게 그렇게 알았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심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리를 이해했고 시대가 세상이 제가 이해했던 그런 틀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경제적 상황들 그리고 지정학적 상황들 전염병 비트코인을 10년 빨리 오게 했던 이유들 블록체인 기술 비트코인 원리 이더리움이 무엇인가 XRP가 무엇인가 제가 한 달 전쯤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제 막 알아차린 인플루언서들이 비트코인을 정말 대단하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보고 이제 그분들 또한 시작을 했구나. 지금은 비트코인이 되게 위대해 보이지만 모든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진실이 있다. 이제 그분들 또한 제가 6년 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하지만 사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들,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 하지만 세계 최초의 자동차를 가지고 지금 시내 주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가치들을 그분들 또한 알아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몇몇 분에게 이야기했던 분들에게서 그런 전화가 자주 옵니다. 고맙다는,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멤버십 회원분들도 제가 이야기했던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이 생기니까 이제 또 불안하신 것 같아요. 언제 던져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던질 때가 아니다. 더 노려라, 더 느껴라, 더 벌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을 하니까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승장을 예측하고 예견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어쨌든 저는 끊임없이 이 자리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죠. 거래량이 터지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그때가 바닥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모든 자산군들이 마찬가지다. 거래량이 터지면 던지는 사람과 사는 사람들이 맞물리겠죠. 던지는 사람만 계속 있다면 더 빠지겠고, 사는 사람만 계속 있다면 가격 상승을 하겠죠. 근데 그 분기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거래량이 터져도 가격은 오르지 않는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그런 예측들을 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전 세계적 분위기가 비트코인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XRP에 대한 비교를 굉장히 또 저는 여러 번 드렸었고, 비트코인이 눈에 보이는 가치라면 XRP는 잠재력의 가치죠. 진정 암호화폐를 이해한다면 왜 XRP가 더 큰 상승을 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느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워낙 비교를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또 하면 지루하니까 그거는 궁금하시다면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도 6년 전에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이해했을 때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그리고 계속 진화하고 있었던 인터넷 플랫폼들, SNS, 스마트폰, 디지털, 이런 것들, 스마트폰 안으로 뱅킹, 유통, 미디어가 들어오는 순간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야 될 시대가 올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결제의 도구, 거래의 도구가 바뀔 거란 예측을 했겠죠. 그리고 끊임없이 인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디지털이 없이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저녁 이제 잠을 이루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더 이상 아날로그적, 구시대적 그런 신뢰 관계가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요거를 인정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을 궁금해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의 원리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비트코인이 왜 이 세상에 인류에게 왔는가에 대한 철학을 이해하신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겠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 코인 이야기 별로 안 합니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결론은 암호화폐로 끝나겠죠. XRP나 비트코인으로 끝나겠죠. 결국 세상 사는 그 자체가 저는 이제는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겠죠. 사라 하면 사겠습니까? 사게 하는 거죠. 공부해라 하면 합니까? 공부하게 하는 거죠. 영업을 잘하는,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들의 마케팅이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를 외쳤지만 S를 했고, 그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제 영상을 들으신다면 변함없이 좋아요도 누르시고 지켜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큰 전쟁이 남았죠. 어디까지 봐야 될까? 언제 던질까? 요거를 어떻게 할까? 이제 더 어려운 고민에 맞닥뜨렸을 겁니다. 암호화폐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상용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놈이 어떻게 상승을 할 건지, 어떤 놈이 어떻게 쓰일 건지, 그거는 어쨌든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경험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겠죠. 어쨌든 요새 제가 자주 쓰는 말, 이제 떨어지는 마음고생은 끝, 이제 상승을 보는 마음고생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는 55,000불보다 상승하는 28,000불이 왜 더 똑똑해 보이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요새 이야기 드리고 있는 차트, 비트코인의 대상승 시작, 그리고 지금 바로 여기 와 있어요. 여기 대상승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그림이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RSI 상대 강도 지수 또한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새 계속 여러분들의 시드가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뭐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제 6.25개가 아닌 3.125개 보상을 받습니다. 채굴장. 그리고 반감기 전에는 항상 대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블랙록 참 시기적절하게 그 꽃 파티를 보기 위해서, 페스티벌을 위해서, 불꽃놀이를 위해서 그 전에 SEC가 아주 활짝 큰 호재를 던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의 포트폴리오가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떤 걸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비율로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이야기 드리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를 제외한 모든 코인들은 단타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게 XRP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그들의 포트폴리오 또한 궁금하시죠? 제레미 호건, 존 디튼, 연양반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떤가 궁금하시죠? 먼저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는 딱 두 개, XRP와 비트코인. 참 심플하죠. 오히려 이런 투자 방법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반 비율은 XRP가 75%, 그리고 비트코인이 25%. 왜 인상적이죠? 왜 배운 놈들이 XRP를 좋아하는지, 왜 처음에는 비트코인 하다가 XRP로 가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뭐 비슷한 A씨가 될런지 어쩐지를 모르겠는데 광주에는 그 아울렛이 없어요. 그러니까 쇼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광주 분들이 꽤 경기 쪽으로 많이 올라가죠. 쇼핑을 할 때는. 그래서 저는 그거 같아요. 다른 지역으로 쇼핑을 가지 않는다면 광주에서 쇼핑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겠죠. 브랜드도 몇 개 되지 않은 그런 백화점을 가서 쇼핑을 한다. 요게 비트코인 같아요. 아주 좋죠. 와 대박이다, 명품들이다, 비싸다, 뭐 이러겠죠. 그런데 어느 날 경기도에 있는 모 아울렛을 갔는데 광주에 있는 브랜드의 10배, 20배 정도가 깔려있고 가격 또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할 때 쇼핑으로 비교를 하면 이거 같아요. 현타가 오겠죠. 아 이게 아니었구나, 더 큰 가치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란 건 아니에요. 가치로 봐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자동차가 그 어떤 자동차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고 있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테슬라가 만든 최신형 자동차를 원한다는 거죠. 자 어쨌든 제레미 호건 XRP 75%, 비트코인 25%,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루머를 창출해내는 존 디튼 변호사는 1위가 비트코인, 2위가 XRP, 3위가 이더리움이라고 합니다. 왜 제가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 3개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눈치채셨죠? 배운 놈들은, 아는 놈들은, 암호화폐 생리를 이해하는 놈들은 요놈 3개 안에서 모든 걸 끝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존 디튼, 나는 투자할 때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히 했다. 모두 다 아니라고 할 때 본인은 S를 했다고 했죠. 미친놈 소리를 충분히 들었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미친놈 소리 들어야 된다고 했죠. 저도 그랬죠. SEC 소송이 덜컥 걸리니까 이때다, 추매할 때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겠죠. 사라진다고 했겠죠. 빵원 간다고 했겠죠. 진심을 걸겠습니다. SEC와 더 많이 싸울수록 XRP를 더 많이 구매했다. 나는 우리가 법정에서 이길 것이라고 확신했었고 우리는 악당들과 맞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SEC가 7억 7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를 했죠. 그리고 리플 측은 2천만 달러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제가 뭐 항상 합의로 끝날 것이다, SEC는 그렇게 삥 뜯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외 사례들 살펴보더라도 2천만 달러 정도가 충분히 적정 가격이라는 데이터가 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올해가 가기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합의야 언제든지 그냥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다면 충분히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존 디튼이 XRP에 대한 가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합니다. XRP는 최고의 성장 궤적을 보이고 업계 최고의 결제 솔루션이 될 것이다. 분명히 국경 간 결제는 외환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시장이다. XRP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전체 시장 점유율을 점차적으로 높여갈 것이다. 그래서 XRP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한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어떠신가요? 이 유튜버가 말한다 그래서 이 코인, 저 유튜버가 말한다 그래서 이 코인, 조금 찔끔찔끔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죠. 그런데 단연코 다시 한번 또 이야기 드리지만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은 비트코인과 XRP, 이더리움 요놈 세 개를 집중 공략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을 느끼기에는 날씨가 너무 춥죠.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요새 빈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빈대도 조심하시고 참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고 살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시드가 늘어나는 걸 충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비트TV는 제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XRP를 통해서 백만장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